예쁜 여자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수십 명의 남자들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그녀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죠.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 덕분에 그 수십 명이 수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모든 게 여성들의 콧대를 키워놓았어요. 만약 키가 크지 않고 체격이 좋지 않으며 잘생기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고 내려다볼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남자분들, 오늘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사랑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와 같아요. 데이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죠.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서 콧대 꺾는 5가지 비법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좋아하고 접근법을 따르며 흥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 영상의 첫 번째 황금 규칙으로 이어져요. 왜 사랑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데이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성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지침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분야에서 알아야 할 모든 걸 배운 적도 없죠. 불행히도 대부분은 그냥 사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를 뿐이에요.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영상은 여성 유혹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데이팅은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대신 넓은 관점으로 생각해보죠. 도시나 나라, 심지어 전 세계의 모든 여성과 남성을 고려해보는 거예요. 이 넓은 시야에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데이팅은 시장이고 경제처럼 이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들은 반드시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참인 원칙과 패턴들이에요. 이는 수백만 년의 인간 진화 결과예요. 이 거대한 흐름에 거스르는 게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좌절과 혼란을 가져오죠. 물살에 맞서 수영하는 대신 흐름을 타는 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관계 경제의 법칙들은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생물학적 본능, 즉 번식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남성과 여성은 이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다르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종종 서로 충돌하죠. 이 충돌은 초기 인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남성의 최선 전략은 가능한 한 많은 여성을 임신시키는 거였어요. 여성의 최선 전략은 가능한 한 많은 남성을 거부하고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한 남자의 헌신을 확보하는 거였죠. 오늘날 우리는 우주시대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 고대의 원시적 충동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100만 년 이상 인간 행동을 형성해 왔어요. 이건 곧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충돌을 만들어내죠. 요약하자면 여성은 성에서 갑이에요. 남성은 헌신에서 갑이에요. 즉, 여성은 성을 이용해 남성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헌신을 확보하죠. 남성은 헌신의 약속을 이용해 여성을 끌어들이고 성적 관계를 얻어요. 관계 시장에서 성과 헌신은 화폐처럼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교환하는 자원이에요. 왜 많은 결혼한 남성들이 아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친밀감을 원하지 않는 문제를 겪을까요? 이유는 여성이 이미 원하던 최고 수준의 헌신을 확보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욕구를 부추기는 생물학적 동기가 줄어들죠. 이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녀의 본성일 뿐이에요. 동시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도 성적 친밀감을 즐기지만 그건 오늘 논의의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핵심은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화폐죠. 요약하면 헌신의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관심과 인정. 이건 여성이 처음 알게 될 때, 관계 시장에서 존재를 인식할 때 그녀가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비독점적 데이팅. 이건 둘 다 서로를 좋아한다고 결정하고 함께 외출하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예요. 세 번째 단계, 명확한 독점적 관계. 이건 둘 다 명확히 합의해 헌신적인 독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결혼. 이건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궁극적인 헌신이에요. 콧대 문제는 언제 나타날까요? 이 문제는 보통 이 단계에서 둘 다 서로에 관심 있다고 결정하기 전에 생겨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관심과 인정을 너무 쉽게 주면 그녀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이게 대부분의 남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이에요. 단순히 여성을 매력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심을 주고 여성이 완전히 과소평가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에 즉시 동의하거나 과도한 칭찬을 퍼붓거나 다른 여성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주면요. 관심과 인정은 여성들이 원하는 귀중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그것들을 주는지에 대해 더 선별적으로 돼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없는 것처럼 여성들도 관심과 인정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녀가 대화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만 이런 걸 주어야 해요. 이게 가치 있고 추구할 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녀의 콧대가 커져가리는 실수예요. 헌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화폐니까요. 가치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녀의 콧대를 제어하고 첫 단계를 지나서도 계속 통제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녀의 콧대는 낮게 유지되어야 하고 항상 위에 있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 여성이 대화할 때 그녀의 콧대가 그녀를 갑으로 놓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굴복해서 그녀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거나 그녀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 두 접근 모두 잘못됐어요. 여성의 콧대를 다룰 때 해야 할 건 자신을 그녀 위로, 갑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갑으로 끌어올릴까요?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제 팔로워라면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여성과의 성공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일 뿐이에요. 그녀는 느끼는 걸 느껴요. 이걸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단계로 이룰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치킨 게임 아시죠? 마주보고 돌진하다가 누가 쫄아서 먼저 피하냐. 싸움이에요. 착한 남자들은 항상 대화에서 먼저 포기하는 쪽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항상 누군가 먼저 항복하고 그 순간 힘을 상대에게 넘겨주죠. 좋아지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긴장을 풀기 위해 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해요. 자신보다 상대를 더 높게 평가할 때 항상 먼저 포기하고 먼저 눈을 깜빡이고 항상 위치를 양보하고 항상 힘을 넘겨주죠. 눈 깜빡이거나 항복하는 게 뭘 의미하나요?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느끼고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이에요. 항복했고 그녀는 그걸 알아차려요. 데이트에서 그녀를 유혹할 거야. 매력적이고 매혹적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그녀가 플레이어들은 지쳤어 라고 말하면 갑자기 착한 남자로 변해서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놈들이 종종 그녀의 침대에 들어가죠. 자신 있게 여성을 접근하다가 그녀가 하품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걸 보면 머리가 백지가 돼요. 아마 내가 그녀를 짜증나게 했나 봐라고 생각하죠. 키스하기 전에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될까 봐요. 항복했어요. 그녀를 키스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원하는지 100%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 순간 그녀에게 힘을 줬어요. 이건 이 영상의 두 번째 황금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스크린샷 찍어서 저장하고 머릿속에 꼭 박아두세요. 사람들이 즉시 알아보고 존중하는 건 그들이 위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누군가 자신의 게임과 조작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 즉시 그들 위에 힘을 얻어요. 아름다운 여성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 그녀는 그녀보다 낫다고 가정해요. 플레이어들이 여성과 성공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여성과의 성공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예요. 지위는 자신에 대한 태도, 여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로 정의돼요. 치킨 게임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절대 먼저 포기하지 말아요. 그녀는 진짜 지위나 매력을 모르죠. 태도와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요. 이 아이디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자와 대화 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성 심리 분석이 제 최애 유튜버라고 말해요. 그녀가 아니 그 사람은 그냥 헛소리만 하고 제대로 아는 게 없어라고 응답하죠. 물러서지 않아요. 후퇴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 여성 심리 분석을 좋아하는지 모든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선호를 그녀에게 정당화할 필요 없어요. 의견 선호 관심사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여자에게 제 영상을 본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유형의 모든 영상들이요. 그녀는 그녀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한다고 생각할 거고, 이게 그녀 눈의 가치를 낮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언젠가 약혼할 수 있는 여성에게도 이 채널을 운영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녀는 절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슬프고 한심한 일 같지만요. 두 번째 단계, 암묵적 지위의 위치에서 소통하기. 자신감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상황을 이겼다고 해요. 어떻게 이걸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오만하게 보이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반응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기억나는 일이에요. 술집에서 여자와 대화 중이었어요. 그녀가 제 운동화를 보고 남자들이 왜 술집에 운동화를 신고 오는지 모르겠어. 구두 신으면 훨씬 나을 텐데라고 했어요. 그녀의 코멘트가 저를 완전히 흔들었어요. 반응했어요. 사실 많은 여자들이 이 운동화를 좋아해 라고 대답했죠. 거의 더듬으며 말했어요. 그게 반응적인 예예요. 그녀의 코멘트 때문에 소통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말로 저를 통제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행히 내 인상을 주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여전히 반응이에요. 여자가 음료 사달라고 하고 거절할 때처럼요. 여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게 많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예요. 여자를 감동시키기 위해 영리하고 날카로운 응답을 생각해내려 해요. 그건 무의미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완벽한 반박을 찾으려고 애쓰나요? 어쨌든 나중에 제대로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지만 먼저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자가 칭찬할 때는 어떨까요? 그녀가 내 운동화 좋아, 내게 잘 어울려라고 하면요. 일부 남자들은 긴장해서 어디서 샀는지, 누가 골랐는지 설명하거나 즉시 그녀의 옷차림을 좋아한다고 칭찬하며 보답할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비반응적 소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자가 남자들이 왜 술집에 운동화를 신고 오는지 모르겠어. 구두 신으면 더 나을 텐데라고 하면 완전히 차분하게 조언 고마워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계속해요. 여자가 칭찬하면 그냥 고마워 친절하네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요. 이게 높은 지위를 전달하는 스타일이에요. 여성은 그녀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알아차리고 이게 그녀를 끌어들이죠. 다음 영상에서 봐요.